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주유 취급소 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42페이지에서 34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캔틸레버. 캔틸레버를 이제 우리말로는 외팔보죠. 캔틸레버, 외팔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볼을 캔틸레버라 한다. 건물의 옥내주유소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의 상층, 그러니까 옥내주유소에 사용할 부분의 위층이, 옥내주유소 그 위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으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 구조로 된 캔틸레버를 설치한다.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캔틸레버죠. 그럼 여기 옥내 주유소에서 주유기가 이 안에 있고 이제 주유를 하죠. 여기서 불이 났다면은 상층으로 이렇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이 위쪽으로 연소 확대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캔틸레버를 길다랗게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이 캔틸레버는 이렇게 여기서 불이 이렇게 계곡을 통해서 이 상층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불이 차단되죠. 우리가 아파트의 발코니가 이 캔틸레버의 기능을 합니다. 밑에 층의 화재가 그 위층으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을 안 지키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에 창문을 다 넣어버리죠. 창문을 설치하면은 캔틸레버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우리가 리조트나 콘도에는 가보면은 리조트 콘도의 아파트 형식에는 이 발코니에 창문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죠. 그게 이제 이 캔틸레버, 이 연소 확대, 위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의 기능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연소 확대의 기능을 하게 해야 되는데 창문을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죠. 그게 이제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파트 발코니에 창문을 달지 않죠.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조금 그 부분도 공간을 쓰기 위해서 창문만이 아니고 확장까지 해버리죠.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화재에서는 엄청 취약합니다. 그럼 캔틸레버에 대해서 기준을 상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캔틸레버는 옥내 주유소에 대해서 지금 캔틸레버를 설치합니다. 옥내 주유 취급소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 갈로 고용 주유 설비와 접하는 방향 및 건축물에서 옥내 주유소, 주유 취급소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옥내 주유 취급소 중에 건축물 안에 주유기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밖에 마당에 주유기가 있어도 옥내 주유소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지 면적이 이 상대적으로 3분의 1 이하가 되면은 이 차량이나 이런 게 3분의 1을 초과하면은 공지 면적보다 옥내 주유소를 취급했지만 그 옥내 주유소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옥내 주유소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이 이 이상의 방면은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척 또는 통풍 및 피난상 필요한 공지에 접하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는 아니한 곳에 벽이 개방된 부분이 하나의 바로 위층 바닥에 있어서는 1.5m에서 내어 붙인다. 다만
바로 위층 바닥으로부터 높이 7m 이내에 있는 위층의 외벽에 계곡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이제 캔틸레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캔틸레버의 선단, 끝을 이렇게 선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캔틸레버의 선단과 위층 계고부, 열지 못하게 만든 방화문과 연소 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 가지 사이에는 7m에서 당일 캔틸레버 내어 붙인 거리를 뺀 길이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그럼 그 하나의 내용을 이제 상세히 하나하나 이제 이 그림으로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캔틸레버가 여기가 이제 옥내 주유소 주유기가 있죠. 이게 이제 위층에 이렇게 7m 이내에 이렇게 창문 등을 계고부가 없을 때는 이 부분은 캔틸레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층에 7m 이내에 이렇게 계고부가 있으면은 캔틸레버를 한다. 그러니까 캔틸레버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상층에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바로 위층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7m 이내의 위층의 외벽에 계고부가 없는 경우에는 캔틸레버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7m 이내에 창문이 있는 데는 창문이 있는 쪽의 벽면은 캔틸레버를 이렇게 한다. 여기는 이제 창문이 없으니까 이게 불이 나도 위층으로 이렇게 그 연소 확대 우려가 없죠. 근데 여기는 창문으로 이렇게 불이 휘감아 위층으로 확대되니까 이렇게 차단 기능을 하는 이제 외팔보인 캔틸레버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이 캔틸레버를 설치하는데 이제 얼마의 길이로 할 거냐? 캔틸레버를 설치하는 면과 설치하지 않는 면은 이제 이렇게 7m 이내에 상층의 바닥으로부터 7m 이내에 계고부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7m 이내에 위층의 외벽에 계고부가 없는 경우에는 캔틸레버를 설치하지 않냐. 그러나 계고부가 없는 쪽에 캔틸레버를 설치하지 않죠. 그림 1과 같이 옥내 주유취급소의 위층 바닥으로부터 높이 7m 이내에 계고부가 있는 경우에는 캔틸레버를 설치하며 여기 7m 이내에 계고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바닥으로부터 7m 이내에 계고부가 있으면은 캔틸레버를 설치하고 그림 2와 같이 이면입니다. 자, 이면은 이면이죠. 이면은 자 위층에 계고가 없고 벽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면은 캔틸레버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캔틸레버를 얼마의 길이로 이제 이 외팔부를 이렇게 길다랗게 내야 돼. 많이 내면 낼수록 그 위층으로 연소 확대 우려는 없겠죠. 불이 이렇게 휘감아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길면 길수록 연소 확대 방지에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무작정 뭐 길게 하라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요 나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캔틸레버의 길이가 그 1.5m일 때 이 캔틸레버 L의 길이가 1.5m일 때는 캔틸레버의 끝과 위층 계고부까지의 사이 거리는 7-L, 그러니까 7- 캔틸레버의 폭만큼 하면은 5.5m 이상. 그러면 캔틸레버 끝에서 이
계구부의 하단까지 거리가 5.5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m일 때는 이 캔틸레버의 이 길이가 2m일 때는 7-2는 5m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캔틸레버 끝과 계구부까지의 거리가 5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캔틸레버가 6m일 때 아주 길게 6m로 했을 때는 이 캔틸레버 여기에서 계구부 밑까지 거리는 1.5m 이상. 그러니까 위층에 한 층은 계구부를 없애보든지 안 그러면은 이 캔틸레버를 좀 짧게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여기에 계구부가 없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y죠. 그렇게 하면은 캔틸레버의 길이가 짧아도 이 길이가 기니까 그죠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캔틸레버가 의외로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바로 위층에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는 캔틸레버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캔틸레버의 길이의 사례는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건축물, 주요 취급소의 건축물 등의 구조에서 한번 보면은 벽, 기둥, 바닥보 및 지붕은 내하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그런데 이제 제2호에 따른 면적이 합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벽을 내하구조로 해야 된다. 불연재료는 안 된다 이거죠. 5의 2는 이것입니다. 주요취급소 건축물 중 주요취급소의 직원 예의자가 출입하는 과로안의 건축물, 주요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주요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 휴게 음식점, 전시장 이런 용도의 부분은 벽을 불연재료가 아니고 내하구조로 해야 한다. 그리고 창출입구는 이 5의 1호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한 부분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무슨 용도냐면은 5의 1다라는 건 자동차 등의 점검,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세차장이죠. 그 부분은 제외합니다. 창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그리고 면적의 합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한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된 실입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실 또는 해당 층의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 등의 창 출입구는 망임유리 또는 강화유리를 한다. 이 경우 강화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mm 이상, 출입구는 12mm 이상으로 한다. 이 강화유리는 이제 유리를 제작할 때 아주 열처리를 해서 표면에 공기를 불어넣어 급냉시킨 유리입니다. 강도가 아주 세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피부를 다치지 않게 이제 바로 쏟아지는 형태의 유리죠. 소방서에서 우리가 이제 출동을 가서 그 출입문이 강화 유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출입문을 부술 때 아주 이제 큰 해머를 가지고 그 모수 부분에 치면은 그냥 쏟아집니다. 일반 유리처럼 파편처럼 깨지지 않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습니다. 망임유리는 유리를 제작할 때 유리 안에 철사에 망을 넣어서 제작하는 거고, 주유소의 건물에서의 창의 유리는 망임유리 또는 8mm 이상의 강화 유리로 합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유리는 대부분의 주유소 요즘은 이제 출입구 유리는 출입구는 유리로 하죠. 그러면 그 강화 12mm 이상의 강화 유리로 해야 된다. 그리고 출입구의 문턱은 15cm 이상으로 하고, 또 높이 1m 이하의 창문은 열 수 없는 법안, 1m 이하에 이렇게 창문을 설치한다면은 이건 창문을 열 수 없는 이 붙박이 창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유소에 이제 주유를 하고 하면은 유전기가 바닥에 쌓여 있으니까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안에 유전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턱도 15cm 이상을 하고, 그리고 이 1m 이하의 창문은 열지 못하는 이 붙박이 창은 이 고정된 창문이고 이제 열 수 없는 것을 붙박이 창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건 이제 그 목적은 유전기가 건물 안으로 건물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출입구 건물 안쪽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는 건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으로 한다. 그러면 출입구가 이렇게 안에서 열 수 있지 밖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없는 걸 하는 것은 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출입문을 통해서 이 화염이나 폭발의 이 힘이, 에너지가 이 건물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지 못하게 안으로 이제 밀어서 열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여는 형식으로 합니다. 창문을 보면은 이게 강화 유리죠. 유리를 이제 아주 제작 과정에 이제 강도를 높게 만드는 유리죠. 그리고 창문을 열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밀어서 여는 미들창, 개폐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누설한 가연성 전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 폐쇄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가연성 전기가 내부에 유입되지 않은 그 기능도 하고, 또 이제 건축물의 주유소 밖에서의 화염이나 폭발의 그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가연성 전기가 건물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안에서 밖으로 열 수 있는, 그리고 출입구 사이의 출입구 또는 사이 통로에는 문턱 15cm 이상으로 해서 유전기가 바닥에 쌓이니까 한 15cm 정도 위에 이제 문을 달아야 그죠. 그리고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는 창을 밀폐시킨다. 이게 이제 밖에서 이제 주유하고 있는 이 누출되는 유전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동차 등의 점검 정비를 행하는 설비,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3m 이상, 그러니까 자동차의 점검이나 정비를 하는 업소를 주유소 안에 설치했다면은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3m 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상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 넘침,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했습니다. 자동차의 등의 세정을 하는 세차장이죠. 지금 전국의 주유소에 이제
많은 대부분의 주유소가 이제 세차장을 운영하기 있죠. 전기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조류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전기 세차기는 이렇게 담을 설치합니다. 전기 세차기는 그러니까 잘 그렇게 설치된 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출입구가 고정 주유 설비에 면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 이게 출입하죠. 여기도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다 출입하는 겁니다. 그죠? 이 면은 그 고정 주유 설비, 그러니까 주유기와 면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차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이 주유기가 면하죠. 그러니까 주유기가 고정 주유 설비에 면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그 급유기하고는 면하죠. 그러니까 면한다는 것은 이 주유기와 출입구하고는 이렇게 되면 면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고정 주유 설비가 면하지 않는 거, 고정 급유 설비의 주유기와는 면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죠. 이 경우 담은 고정 주유 설비부터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전기 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고정 주유 설비부터 3m 이상, 도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떨어지게 한다. 전기 세차기는 담을 설치하고, 지금 여기처럼 저는 아직 담을 설치한 주유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기 세차기를 설치한 주유소를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전기 세차기가 아닌 경우에는 담을 설치하지 않는다.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 작업장 세차기는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3m 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작업장 중 바닥 및 벽으로 구획된 옥내 작업장 세차장,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이 아니고 옥내 작업장의 세차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 주유 설비로부터 3m, 도로 경계선도 2m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